네, 안녕하세요. Q&A,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Q&A 내용은 일반 지역의 교회 설계 과정하고 재개발 지역의 교회 설계 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시행착오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반 지역과 재개발 지역의 설계 과정 달라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일반 지역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지역의 설계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반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재개발이 아닌 일반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교회를 건축할 때 설계 과정입니다. 자, 먼저는 설계 과정은 항상 기본안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설계, 계획 설계하는 걸 기본안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허가를 위한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안 확정 단계는 어떤 설계든지 일반 지역이든지 재개발 지역이든지 가장 중요해요. 평면, 인면, 단면, 교회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거냐. 이거는 설계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셔야 돼요. 몇 평을 질 거냐, 본당은 2층에 둘 거냐, 지하에 둘 거냐, 아니면 3층으로 올릴 거냐, 이런 등등. 이걸 기본안 확정이라 그러고, 기본안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인허가 단계입니다. 인허가용 설계. 이 인허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 심의가 있고 건축 허가 단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건축 심의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1,500평 이상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허가 단계. 그래서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건축 심의나 인허가를 접수를 해서 구청이나 시청하고 협의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조건들이 나오고 보완이 나와서 허가가 득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입찰용 설계가 들어갑니다. 입찰용 설계. 이 입찰용 설계라는 것은 어떤 설계를 말하냐면 시공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예요. 그러니까 시공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5개 회사를 지명을 해서 설계 도면을 나누어 주고 이 도면대로 의할 때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거를 제출을 받는 단계, 그걸 입찰이라 그래요. 그 입찰용 설계가 허가가 난 다음에 작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건축 허가나 건축 심의를 내게 되면 허가 조건이 나옵니다. 허가 조건. 무엇은 어떻게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 시청이나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 허가 조건은 나중에 사용 승인을 낼 때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선정을 할 때는 이 허가 조건을 반영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설계 자체가 그것을 반영한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입찰용 설계라 그래요. 입찰용 설계를 해야만은 총 건축비가 산정이 됩니다. 이 건축비 산정이 나와요. 자, 요 단계가 입찰용 단계고, 그 다음에 이 건설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서 우리 교회는 5개 회사를 갖다가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개 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서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시공회사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 단계인데, 자, 요 단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용 설계 단계가 나와요. 시공용 설계. 그러니까 이 시공용 설계라는 것은 최종 도면입니다. 그리고 입찰용 설계와 시공용 설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입찰 단계에서 V를 하게 돼 있어요. V. V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공비를 절감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견적을 뽑았는데 우리 교회가 20억 정도를 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데 23억이 나왔다, 22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2억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건설회사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재를 조금 부위별로 차별화해서 쓰자. 시스템은 요걸 조금 바꾸자. 요걸 이제 V라 그래요. Value Engineer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반영한 설계가 시공용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령 설계는 최종 설계고 이걸 가지고 시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일반 지역, 재개발, 재건축에 하는 일반 지역의 설계는 크게 한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기본 계획안 단계, 두 번째는 인허가 및 심의용을 위한 설계 단계, 세 번째는 입찰용 설계 단계, 네 번째는 시공용 설계 단계, 이렇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단계로 설계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재개발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 지역의 설계 과정은 기본안 계획 단계는 일반 지역과 똑같아요. 어차피 기본이 되는 틀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입찰용 설계 단계가 재개발 지역 설계 단계에서는 2번째로 내려와요. 바뀌게 돼요. 2번째에 입찰용 설계 단계가 2번째로 와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설계 과정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기간이 오래 걸려요. 2년, 3년, 막 4년까지 갑니다. 조합하고 협상돼야 되고 관리 처분 받아야 되면 2주해야 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 지역은 그냥 바로 원스톱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가 필요한 설계는 조합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50억을 조합이 교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 짓게 되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조합에다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들어간다.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조합에다가. 건축비 산출서입니다. 건축비 산출서. 이 건축비 산출서를 조합에 제출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 협상. 그러니까 입찰용 설계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협상을 위한 소요 비용 산출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역과 재건축 지역은 2번과 3번이 바뀌게 돼서 재개발 쪽에서는 입찰용 단계가 2번째로 와야 된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3번째 단계에서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인허가 단계가 이때 시작이 돼요. 인허가 단계가 3번째로 오게 됩니다. 인허가 단계가. 자, 그러면은 요 협상, 조합하고 교회가 협상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그 돈은 가져야 어느 정도 짓는다라는 것이 협상이 되고 나면 재개발 지역의 교회 건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 심의나 건축 허가를 위한 단계의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의 설계에서는 수월하죠. 이미 설계가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용 설계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에서는 시공용 설계 단계가 옵니다. 시공용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뭐 큰 의미가 없죠. 앞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로 일반 지역의 설계 과정과 재개발 지역의 설계 단계는 순서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와 같은 설계를 할 때에 설계자의 자세와 그럼 설계자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하나만 보고 요 질의응답은 답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단계로 가면은 설계가 거의 2번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설계는 일반 지역의 설계 단계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재개발 지역의 설계 입찰용 단계가 먼저 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입찰용 단계대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단이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건축 심의를 하게 되면은 심의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끝난 상태가 되잖아요. 입찰용 설계가 끝났다는 거는 시공용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거의 2번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보상을 얼마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단계가 되는데, 설계자 입장에서는 그걸 먼저 하게 되면 인허가 때에 전면적인 수정에 따른 재설계 단계가 분명히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도 크고 비용도 조금 상승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설계자가 완벽하게 숙지하고 유경험 잘해야만 이런 단계가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 매 단계마다 건축사가 이 입찰하고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심의되고 이러면 와장창 바뀌게 되면은 설계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개발 경험의 설계가 많이 이 경험이 있고 유경험자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교회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따라줄 수 있는 건축사, 이런 분들의 선정은 설계자 선정에 있어서도 독특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자 선정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자를 선정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해 놓으면은 이와 같은 협상용과 인허가가 바뀌게 될 때 교회하고 설계자가 굉장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교회도 그런 경우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토로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Q&A에서는 일반 지역과 재개발 지역의 설계 과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걸 질의하신 분도 아마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좀 난항을 겪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건축과 함께 하십시오.